그거 없어졌나? 그거 없어졌나? 이렇게 할 수 있네. 캐나다에서 인스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래간만. 심심해서 좀 켜봤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겠죠? 형처럼 랩 잘 하려면 어깨 수련해요. 뒷산에 올라가서 폭포를 하나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몸을 담그세요. 형이 예전에 군대 간다고 디앱 했었는데 5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이제 시작이네, 군생활. 부클릿 도착해서 보는데 부클릿이 그렇게 생긴 거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부클릿이다 보니까 앨범 자체가 부클릿? 보틀렉. 뭔 얘기? 저희 요번 설이 볼드크루 보틀렉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재밌는 얘기 없나요? 예, 그래서 조금 막 뭐 많은 거보다 그냥 간단하게 CD만 넣고 해서 이렇게 하자 했던 거라서 그냥 팬들이 안 내면 섭섭해할까봐 낸 느낌? 그런 느낌. 오늘 고깃집 알바 첫날인데 찌개 쏟았음요. 첫날에 저러면 다음 날에는 가위 들고 손님 목 지르겠네. 이번 타달사 카니는 어떨 것 같나요? 존나 별로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들어봐야 알죠? 들어봐야 알겠죠? 근데 막 길게 안 할 거예요. 길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얘기나 하다가 끌 거예요. 게임해야 되거든요. 카니가 제발 좀 앨범 괜찮게 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래도 카니 웨스트가 정말 걸출한 인물이잖아요. 그 걸출한 인물이 지금 뭐 마태가 좀 많이 갔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언젠가 또 굉장한 걸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뭐 듣는 게 좀 취향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카니가 혁신을 가져온 건 좀 됐잖아요. 근데 사실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혁신을 바라는 게 그게 욕심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게임이냐고요? 저 요즘에 그 쿤디판다랑 포켓몬 유나이트 합니다. 재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블레임 게임일 줄 키읔키읔 괄호치고 키읔키읔은 뭐야? 애들립이에요? 진짜 웃기네. 저는 제가 이제 복싱을 한 1년 했는데
요번에 운동하다가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중지 끝에가 감각이 없는 거야. 이렇게 실로 묶어놨다 푼 것처럼. 그래서 이틀 동안 좀 걱정했거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 신경 쪽에 뭐 문제가 생겼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괜찮아졌어요. 이게 뭐 인대가 어디가 붓거나 그러면은 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처음 하는 경험이어가지고 좀 괴로웠다. 걱정했다. 근데 완전 100% 돌아온 건 아니고 98% 돌아왔어요. 98%. 아니 요번에 세게 치는 파워훅을 좀 하는 주간이어가지고 더 세게 하니까 존나 세게 쳤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고통은 아니었는데 그냥 오히려 반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재밌는 일 없나요? 제가 요즘에 씬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까마득합니다. 씬에서 일어난 재밌는 일이 없죠? 없겠죠? 이런 소소한 스몰 토크가 재미없는데. 재밌는 거 없나? 한국 힙합 존나 재미없네. 싸워라 다. 존나 싸워라 다. 씨발 서로 죽이고 칼로 찌르고. 엘리 정도요? 어디 공연장 불났다던데. 그거 저희 하던 공연장인데. 그래서 다음에 다른 공연장에서 해야 될 듯. 거기 차린 지도 얼마 안 된다는데, 스페이스 브릭. 존나 공격태세 들어가자. 아니, 나는 할 만큼 했어. 솔직히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씨발. 솔직히 모든 일 다 제쳐놓고 누가 만약에 지랄하고 그러면 한 줄짜리 병신 디스 해도 내가 다 맞받아치면서 다 했는데, 나한테 공격태세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나는 진짜 2년간 진짜 개처럼 일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나한테 공격태세인데 뭐하냐라는 얘기를 하면 죽여야 돼요. 아이씨 존나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저 이제 좀 진심으로 빡세게 붙고 싶은데 진심이 잘 안 나오네. 난 진짜 안 가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답가가 다 안 온다고요?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이게 씬이 병신이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선빵 날린 것도 아니고, 선빵 날린 적이 있긴 하죠. 근데 선빵 날린 거 아니고 한 줄짜리 디스하고, 아니면 막 어디 가사에다가 저 언급하듯이 하고 이래서 디스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놓고 제대로 맞디스 안 하면은 병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씬에서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디스전 하다가 고소한 사람이 나왔는데도 별로 이슈도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사람들한테 기대하지는 않으려고요. 왜냐면은 그런 걸 기대하면
그러니까 남한테 뭘 기대하는 게 옳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남한테 뭘 기대하는 게 무조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바보 짓인 것 같아요. 남에게 어떤 마음을 기대한다라는 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건드릴 때 찔끔찔끔 건드리고 진짜 디스곡 카운터 딱 맞고 나서 짜져 있으면서 쿨한 척 하는 게 너무 싫어요. 병신 같아요. 그럴 거면 이제 주댕이를 닥쳐야지. 싸움 걸어놓고 나서 한 대 맞고 쿨한 척 하면 학교 다닐 때도 찐따 취급받는데. 툭툭 치다가 한 대 맞으면은 그리고 저는 좀 양질의 디스전을 하고 싶어요. 디스전을 하게 된다면 와 진짜 이거 어떻게 받아치지 싶을 만한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디스전이라고 해봤자 너 병신 이런 거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바고 그게 무슨 우리가 알았던 어떤 랩 배틀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재밌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생각하는 손신바의 한국 힙합 희망편 누가 디스를 했어요. 한마디든 뭐든 스닉 디스든 그래서 맞디스를 쳐맞았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이 안 나오면 병신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다음에 안 나오면은 저 새끼 체급이 안 되니까 맞디스 안 해주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아니 선빵을 맞았는데 뭔 체급이야 씨. 왜 그러니까 먼저 쳐놓고 왜 카운터 맞으면 가만히 있냐고. 내 말은 그거야. 아예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스윙스 스윙스 형한테 가사를 썼지만 그거 대답 안 해준다고 내가 징징대면 좀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존나 지가 먼저 선빵 쳐놓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병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설프게 한두 줄도 좀 창의적이게 내가 듣고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야 이 병신 새끼 쟤는 병신이야 이러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학적 자극도 없는데 어떤 창작적 자극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래퍼가 누구 디스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새끼인지 아닌지 이것만 결정해가지고 그냥 스포츠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뭐 즐기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쩌겠어요. 심지어 그걸 즐기면서 커온 래퍼들도 안 그러는데 리스너들 17살, 18살짜리 애들이 뭘 알고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리스너들 탓이 아니에요. 그냥 래퍼들이 자기들이 보고 자라온 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면서 디스전은 무슨 장난이 아니니 개소리 해대가면서 맞디스도 한 번 안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랩은 스포츠로서의 성격이 1도 없어진 거죠. 랩 게임이 어딨어 씨발. 그냥 발라드 불러갖고 돈 존나 많이 벌고 나서 그 다음 앨범 때 갑자기 래퍼처럼 옷 입고 나와서 시계 비싼 거 샀다고 내가 랩머니라 그러면 갑자기 걔가 존나 랩게임 승자 되는데 이런 병신 같은 게임에서 CK님이 초필살기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찢어졌다 붙었다 다시 그거는 발라드가 아니고 그냥 웃기려고 만든 어떤 막
개가수라고 하죠. 개그맨들이 남들 놀리려고 옛날에 그 영구 같은 사람들이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했던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그게 무슨 음악이야. 그냥 남 놀리려고 하는 거. 그냥 남들 그러니까 밈이지 그냥.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막 들어오라고 막 존나 해놓고 나서 마티스 안 내면 그것도 존나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초필살기일 수도 있어요. 팝으로 돈 벌고 나서 나중에 래퍼들 옷 입는 것처럼 옷 입고 나타나면 선글라스 좀 써주면 애들이 다 아 역시 존나 언더그라운드 락스타지 이렇게 하면서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일리네어를 좋아했던 이유는 일리네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물론 돈 많이 번 거 멋있긴 했죠. 어렸을 때. 근데 뭐 일리네어가 내가 멋있었던 이유는 진짜로 힙합 불모지였던 데서 힙합을 가요 수준으로 만들었잖아요. 쇼미더머니 나가서든 뭐든 연결고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버는 걸 보여줘서 멋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노래를 존나 부른다니까요, 가서? 노래를 존나 불러요, 가서. 우리 여행이 나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갑자기 랩스타예요. 애들이 아 존나 랩스타지 이렇게 해줘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럼 씨발 삼성 이재용 선생님이 힙합 음원 하나 내면 킹 오브 뉴욕 되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돈을 딴 걸로 벌었으면 랩스타가 아닌 거지. 그냥 돈 많은 가수인 거지. 언제부터 그러니까 여태 막 아이돌 래퍼들이 돈 자랑하고 이런 가사들을 사람들이 띠꺼워했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아이돌 시장은 다른 시장인데 거기서 돈을 많이 번 걸 가지고 갑자기 래퍼들 돈을 무시하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도 삼류 아이돌 래퍼 포지션보다 돈 못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 다 아이돌 아래인 거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랩을 안 해서도 힙합을 안 해서 돈 벌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힙합 게임에서 이긴 게 되냐는 거야, 내 말은. 저는 사람들이 그걸 좀 구분을 좀 그러니까 힙합이고 나발이고 돈 벌고 나중에 래퍼 나 래퍼라니까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존나 체급 높은 래퍼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막 70 몇 점 넣었단 말이야. 농구 선수가 가갖고 70 몇 점을 넣었어요. 그러고 축구 선수로 갑자기 포지션을 바꾸겠대. 그럼 그 사람이 70골 넣은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는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거기서 3점 슛이 있는데 축구에는 없잖아. 그럼 축구 왔으면 다시 족밥인 거지. 왜 농구 선수가 거기서 잘하다가 축구 선수 왔다고 이 사람이 축구 선수로도 위대한 사람이 되냐는 거야, 내 말은. 코르캐시랑 크루셜 스타도 이거랑 비슷한 주제로 뭔가 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보질 않긴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둘 다 팔로잉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왜냐면 저 어렸을 때 크루셜 스타 앨범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노래들도 좋아하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콜캐시 님이 지금 얘기하는 힙합이라고 하는 거가 저는, 예, 그걸 저는 그 콜캐시 님이 얘기하는 힙합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좀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힙합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갱컬처랑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스트릿 컬처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게 핵심적 미학으로 자리를 잡았냐. 그러니까 라면이 있으면 라면 스프의 MSG 같은 게 뭐냐면 힙합에서 어떤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힙합 맛이 나냐면
바로 자기 과시적 성향이에요. 그게 돈 자랑, 여자 자랑이 아니어도 자기를 과시하는 어떤 뉘앙스라고 하는 게 있을 때 힙합으로서의 맛이 확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를 들면 막 그러잖아요. 송크라이 이런 노래 막 옛날에 막 있었잖아요. 내 아이폰 속에 송크라이를 지울게. 그게 송크라이가 감성 노래라고 그러는데 가사 보잖아요. 한 40%는 돈 자랑이에요. 나 얼마나 잘 나가고 존나 개쩌는지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노래가 힙합인 거예요. 근데 그냥 난 네가 존나 보고 싶어. 난 네가 존나 좋아. 난 네랑 사귀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예 하고 후렴에서 노래 나나나나나나 부르는 걸 힙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냥 팝 랩인 거지. 그냥 랩송인 거지. 그걸 구분을 해야지 씨발. 랩을 좀 했다고 네가 힙합이면 예. 그니까 저는 그래서 래퍼들이 힙합을 설명을 못해. 힙합이 뭔데라고 물어보면 족같은 소리를 해요, 갑자기. 다 같이 뭐 펜타닐이라도 쳐맞은 것처럼 개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힙합이 뭔가요? 인터뷰가. 힙합이 뭔가요? 그러면은, 힙합은요, 저를 존나, 막, 간지나게 표현하는 겁니다. 막 이래. 야, 이 씨발, 그러면은, 순댓국밥집 아줌마가 우리 순댓국밥집 존나 짱이고 요 근처에 있는 새끼들 다 병신이야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순댓국밥이야? 그 사람도 힙합이야? 아니잖아. 뭘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해야 힙합인 건지, 뭘 표현해야 자기 힙합인 건지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씨발, 그게 결정된 지가 지금 50주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근처가 된 지 지금 50년이 거의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아프리카 밤바타가 힙합을 커뮤니티로서 힙합이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생긴 건데 그게 지금 뭐 늦어야 77년대란 말이에요. 77년도란 말이에요. 힙합이 뭔지를 설명을 못해 래퍼들이.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다 자기만의 힙합이 있습니다. 뭔 족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왜 개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꼭 좋아하는 말 뭐냐면은 힙합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간지나면 힙합인 것 같대.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잖아요. 모든 게 다 힙합일 수 있으면 어떤 것도 힙합이 아니어야 돼요. 관념적으로. 그리고 모든 게 힙합이잖아요. 그럼 힙합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봐요. 우리 모두가 다 산소를 마시고 사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산소인이라고 안 하죠. 그런 말 없잖아요. 왜냐? 씨발 모두가 다 산소를 마시고 사니까 산소인이니 이산화탄소인이니 이런 말 없잖아요. 왜냐? 인간은 곧 산소를 마시고 사니까. 근데 모든 게 다 힙합이라고 하면은 씨발 힙합이란 말이 없어야지. 그리고 그걸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야지. 그럼 네 멜론 들어갖고 힙합 카테고리 누르는 그 버튼이 없어야지. 그냥 더 알기 싫은 사람들이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편한 쪽으로 생각해야지. 공부 안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힙합은 뭐든지 다 될 수 있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힙합은 정해진 게 있잖아요. 비보잉을 하느냐, 태깅을 하느냐, 디제잉을 하느냐, MC잉을 하느냐. 이 안에서 놀고 거기 안에서 표현을 해야 힙합인 거고. 근데 또 더욱이나 힙합이 어떤 맛이 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냐? 자기 과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가사가 있을 때 힙합으로서의 이 힙합이 갱컬처나 스트릿컬처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마초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볼에다 뽀뽀했다는 그 애들 보고 네가 힙합을 못 느낀 거고 그래서 네가 TV 나와갖고 미우 했던 거에서 힙합을 못 느껴서 진짜니 가짜니 했던 거고 그래서 오피셜리 미싱 유 보고 사람들이 힙합이니 아니니 했던 거야. 근데 구분 못하지. 왜냐? 이거 하는 새끼들도 그걸 설명할 줄 몰라. 왜냐?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공부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네가 뭔데 얘기하냐 그래.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힙합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니. 그게 힙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걸로 역사적으로 이미 굳어졌고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뭘 네가 아니라 그런다고 그게 바뀌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존나 지가 아니 힙합이 네가 공부하기 싫어서 네가 힙합에 대해서 더 알기 싫어서 힙합이 병신 짬통 문화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하지? 팩트가 있는데 힙합은 이런 거라는 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지켰다고 생각 안 한다 그래서 그게 지키지 않은 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존나 지켰지. 네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고. 나는 사실 그게 집현전에서 다 했고 세종대왕은 존나 갈구기만 했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세종대왕은 아무것도 안 했어. 사실 공으로 올라간 거야. 그냥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힙합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힙합을 바꾼다니까 사람들이. 바본 거지. 애초에 힙합 안 좋아하는 거예요. 힙합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롤을 한다고 칩시다. 제가 롤을 하는데 어떤 캐릭터가 해보고 싶어요. 아 저거 존나 재밌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하기 전에 내가 그거 하기 전에 유튜브에다 검색해보잖아. 롤 누구누구 공략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해보고 그러잖아. 그쵸? 근데 넷플릭스 씨발 다 하면서 넷플릭스에 힙합 한번 검색 안 해봐. 검색해보잖아. 힙합 에볼루션 다큐멘터리 나오고 거기 1화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40분만 투자하면 힙합이 어떻게 시작된지 나와. 근데 힙합에 40분도 투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힙합 때문에 평생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뭔데 규정하냐 그래. 그 내가 규정한 게 아니고요. 저 이전에 힙합에 인생을 쓴 사람이 규정한 걸 저는 그냥 배운 것 뿐입니다. 저는 좀 그냥 그런 게 싫어요. 바보들이 일반화된, 그러니까 바보가 당연하고 공부 안 하는 새끼들이 쿨한 게 되는 게 싫어요. 그냥 내가 그래서 대학 얘기 안 하잖아. 내가 나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울대 다니는 애들, 야 서울대 간 새끼들 다 병신이야. 쟤네도 어차피 밖에 나와서 하는 인생 경험이랑 다 다른 거야. 내가 이렇게 서울대 사람들 욕했다 생각해봐. 강남대 나온 새끼가 병신이잖아요. 근데 힙합을 족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힙합에 평생 걸고 있는 래퍼들한테 네가 뭔데 그러냐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름. 그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존나 멋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멋진 세상이 돼버렸어요. 멋쟁이 한국 힙합. 아우 강아지 그만해. 그래서 저는 힙합이 뭔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됐든. 힙합이 뭔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힙합이 뭔가요? 그러면은 힙합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개소리야. 그럼 개소리 하는 애들 멋있다고 좀 해주지 마세요. 지가 하는 게 뭔지 설명도 못하는. 누구누구에게 힙합은? 이런 거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힙합이 뭐냐 물어봤을 때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얘기 다 듣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만 하니까 무슨 국힙 원탑 아이유 이런 거 농담으로 하면은 진짠 줄 알고, 아이유, 야, 창모가 씨발 아이유가 국힙 원탑이라 그랬는데 네가 뭔데 뭐라 그래. 창모는 씨발 수십억 집 한 채가 있는데 말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은 그 농담으로 한 소리도 구분 못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러면서 진짜 아이유와 뉴진스가 힙합인 줄 믿고 있다니까? 이게 존나 끔찍한 진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네 진짜 그 말밖에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힙합을 공부해볼 어떤 의향이 생기기를 내 기도합니다. 힙합을 진짜 좋다면 유튜브에 힙합이 뭐냐고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기를. 내가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내가 진짜 진심 바랍니다. 와. 힙합이 너무 좋아서 힙합이 난 너무 좋아서 힙합이 뭔지 책을 사고 영상을 보고 다큐멘터리들을 번역해 가면서 들었는데 근데 쇼미더머니 9 보고 온 애들이 나한테 힙합 족도 모른대. 그러면 나는 너무 슬퍼.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아유, 우리 강아지. 그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큐멘터리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진짜 재밌거든요. 그거 좀 보면. 그러니까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여자친구가 좋아. 내가 여자친구가 너무 좋단 말이야. 그러면 여자친구가 어디 사는지도 궁금하고 여자친구네 집 근처는 어떤지도 궁금하고 여자친구는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도 좋아지잖아요. 궁금해지잖아요.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나도 좋아지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제 여자친구가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서 민트 초코를 못 먹다가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건. 근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이자 문화인 힙합이라고 하는 게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뭘 힙합,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지도 않아, 나는. 재미도 없어. 야, 그러면은 적어도 힙합 좋아서 막 목숨 걸고 니들한테 욕먹을 마음 먹고 하는 사람들을 병신이라고 욕하는 건 좀 그렇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래퍼들이 힙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관념만 있는 걸로 그냥 비트 맞춰서 라임만 뱉으면 랩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1940년도에도 힙합은 존재했어요. 님들 말대로면. 왜냐면 가스펠 그 사중주 하는 사람들 요즘 저 인스타도 자주 올라오는데 그 아저씨들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랩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주제가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런 감성도 상관이 없으면 어떤 주제도 어떤 코드도 상관이 없는 거면 그것도 힙합이었었고 힙합은 50주년 아니라 벌써 60주년, 70주년 됐어야지. 근데 왜 우리가 힙합을 73년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냐라는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면 또 이런다? 내가 진짜 존나 깜짝 놀란 게 이 병신들이, 아니 병신을 욕하는 거 좀 그렇고 막 힙합 플레이야 이런 데서 힙합 50주년입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댓글에 대체 뭘 기준으로 50주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랄 존나 하는 거야.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데 힙합's birthday라고만 치면은 나와요. 1973 나오고 옥토버 11 나온단 말이에요. 어거스트 11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세주 유괴번유 1520 거기에 레크리에이션 룸에서 힙합이 시작됐다니까요. 그걸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건데 그걸 검색도 안 해본 애들이 힙합 플레이야에다 와가지고 지네 인생 2배는 길게 거의 힙합에 대해서 얘기해온 페이지에다 대고 물론 요즘은 좀 병신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데다 대고 대체 무슨 기준으로 힙합을 50주년이라고 해요? 그럼 미국에 있는 래퍼들은 다 병신이어서 지금 50주년 파티하고 있냐? 네가 그렇게 존나 똑똑하면 가가지고 미고스한테도 지랄해야지. 나스한테도 지랄해. 제이지한테도 지랄해야지. 걔네 다 축전 올렸는데. 영어 발음 덜덜? 아씨 방금은 그냥 한 거잖아요. 제가 영어 발음이 그렇게 후진 편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 영어 말하기 대회도 나갔었어요. 대학 다닐 때. 신바님은 힙합이란 문화에서 음악적인 요소 말고 또 어떤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음악 제외하고 존재하는 거 있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검색을 해봐야지 걷다 대고 예를 들면 님 그래요? 아까 세종대왕 얘기했으니까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한글날입니다 그러면은 대체 한글이 왜 그날 9월 1일임? 한글날이 왜 9월 1일임?
실제로 만들어진 건 그 전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병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힙합이라는 문화에서 음악적인 요소 말고 또 어떤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거는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규정되기를 뭐라 그랬냐? DJ 있었고, DJ들이 브레이크를 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춘 사람들 와서 비보이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비보이들이 완전 거리에서 셀레브리티 같은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되게 리스펙 받고, 그리고 진짜 막 짧은 브레이크에 와갖고 화려하게 춤추고 나서 딱 겟다운하고 딱 가니까 그런 것 보고 되게 멋있다고 느끼는 애들이 생겼대요.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고 멋지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같이 춤추고 뭐 하려고 모이는데 그 DJ들을 위해서 흥을 돋구고 파티를 할 때 흥을 돋구고 구호를 외치고 거기다 랩을 하는 사람들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MC들이고 그 파티가 끝나고 나면 그 파티에 왔었던 사람들이 벽에다가 자기들의 상징과 크루와 동네와 레프레젠 하는 것들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태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전부터 있었죠. 근데 이 네 가지 요소 안에서 창작적으로 경쟁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힙합이에요. 한때가 아니라 비보이 지금도 대단해요, 한국은.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어떤 블로그 이제 검색해보다가 알게 된 건데, 제가 뭐 힙합 왜 검색해보겠어요? 저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검색해보죠. 근데 그랬는데, 이제 진짜 70년대부터 비보잉 했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브레이크 댄스, 비보잉 하는 사람들이 힙합으로 안 됐으면 힙합이 지금처럼 이렇게 오지 못했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결국 뭐가 됐든 사람들이 되게 멋지다고 여기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DJ들이 그거였거든요. 그런 역할, 비보이들이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보잉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리스펙. 그리고 항상 DJ들에 대해서 리스펙하고. 지금 4대 요소가 막 이제 분리됐다 또는 뭐 이제 4대 요소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 됐든 그걸로 시작된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힙합을 그냥 랩, 비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실례예요. 음악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종합예술 문화예요, 힙합은. 그래서 멋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그냥 뭐 멋있으려고 지어낸 말이 아니라 힙합은 문화고 라이프스타일의 문화가 뭔데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거나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적인 이 행보를 보이는 걸 보고 문화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 태거라 그러고 그걸 하는 걸 태깅이라고 해요. 태거들이 태깅해서 그리는 게 그래피티인 거죠. 어쩌다 보니까 또 힙합 강의 존나 하고 있는데 이러면 존 노잼 병신 틀딱 래퍼라고 불리겠지만 저는 그게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힙합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좆도 모르는 중딩들이 그걸 없는 셈 쳐버리게 만들게 두고 싶지 않아요. 무슨 라임이라고 하는 걸 대체할 만한 다른 뭐 작사법이 나오면 라임은 없어질 것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라임이 5세기, 6세기부터 하던 건데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리듬을 만들 수 있는 뭐 방법이 개발되면 뭐 이러는데 인간이 산소 대신에 다른 걸 마시고 살 수 있게 되면은 산소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딴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서 막 자기가 존나 깨어있는 척을 존나 한다니까? 아, 나는 존나 깨어있어서 라임 같은 거 안 맞춰도 돼.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저 최근에 그런 래퍼들도 많이 봤거든요? 막 그래요. 레코딩 같은 거 막 존나 하면서, 이제 뭐 이게 들은 얘기도 있고 제가 겪은 얘기도 있는데, 막 라임을 막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라임을 막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아니, 뭘 화가 나요.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경북 분이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높게 얘기하는 게 좀 익숙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니 때문에 뭔 말하는지 까먹었잖아, 씨. 어. 뭔 얘기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랩이라고 하는 거와 라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어떤 래퍼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뭐 존나 그냥 하는 거고, 그냥 존나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멋있으면 되는 거고, 막 이런 얘기를 존나 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라임을 맞추는 게 어렵나요? 안 맞추는 게 어렵나요? 맞추는 게 당연히 더 어렵겠지. 뭔가를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안 맞춰놓고 지가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병신인 게,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는 중학생한테 라인 맞출 줄 알아라고 하면 걔가 못 맞출 확률이 더 높겠죠. 걔하고 너하고 똑같은 스탯을 가지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위대한 척을 하고 있어, 병신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네가 뭐를, 그러니까 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우리 음악을 끌어내려서 네가 좋은 게 뭔데? 그러면서 노력을 하는 걸 보고 막 꽉 막혔다 이딴 소리 하는데 병신이지. 관심 없는 얘기예요. 근데 영떡 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리크법 얘기 하시려는 건가요? 지금 왜 영떡이 재판하고 있고 YSL 재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걸 높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빨리 대체될 수 있다니까? 그냥 술 처먹고 소주 씨발 한 병 깐 다음에 가가지고 오토튠 틀어놓고 승얼거리는 게 진짜 위대한 음악,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위대한 음악이라면 너는 언제든지 너보다 소주 많이 먹고 정신 유지할 수 있는 새끼가 너보다 체력 좋고 너만큼 흥얼거릴 수 있으면 그냥 넌 대체되는 거라니까? 너보다 잘생겼으면? 근데 왜 그런 걸 자꾸 높은 뭔가로 만들려고 해? 그런 새끼들 얘기 들어보면 꼭 영떡 좋아한다 그러고 건어 좋아한다 그러고 뭐 NBA 영보이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런 새끼들 음악 들어보면 걔는 라임 다 맞춰요. 좋아하는 음악의 특징이나 뭐 저런 것도 안 해본 애들이 꼭 그런 소리 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영떡이 라임 안 맞추냐고. 영떡 좋아하는 거 알겠어. 영떡이 라임 안 맞추냐고. 존나 맞추잖아. 그래서 미고스가 라임 안 맞추냐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꼭 분배 틀딱들은 씨발 라임 얘기 존나 하네 이러는데 니가 듣는 트래퍼들도 라임 다 맞춰 병신아. 어... 안티콘 같은 크루들의 시도나 UMC의 시도도 아예 의미가 없는 행동으로 봐야 할까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뭐 얼터너티브한 시선에서 뭐 익스페리멘탈하게 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옛날에 데피니티브 적스나 뭐 컴퍼니 플로우 이런 지금 님들이 얘기하는 이 따옴표 익스페리멘탈 따옴표 힙합의 어떤 선구자적 그런 앨범들을 들어보면 라임 아예 맞추고 하는 음악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일회적인 시도에 의해서 한 거고, 그리고 UMC는 좀 다른 게 UMC는 가군 위주의 미국식, 그러니까 영어식의 라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시도를 했던 분이고. 아까 영떡 얘기는 아까 물어본 사람이 대답 안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영떡 얘기하니까 또 영떡, 아니 문화적 관점에서 당연히 영떡 가사 증거 채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얘기를 좀 하면, 지금 왜 제이지나 이런 사람들도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걔네들이 범죄를 한 것 같은 어떤 정황 증거가 있어. 저 새끼들 진짜 깽짓 하는 것 같은데, 애틀랜타 어디에서 막 마약 팔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새끼들 잡아 넣으려면. 그러니까 YSL이, 나는 그리고 YSL 깽 다녔을 것 같아. 걔네들이 깽짓 했겠지. 그거 못 끊어요. 그게 갱 바이올런스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래퍼들 립시어슬 이런 사람들 왜 죽었냐고. 성공했는데 계속했겠어. 걔가 나가고 뭐 갱뱅잉하고 사람들 샷콜하고 그랬겠어? 아니야. 끊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YSL이 봐봐, 정황상 깽단, 우리도 깽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경찰들도. 근데 거기서 증거를 뭘로 채택하느냐, 얘네들 가사로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걸로 치면 예를 들면 김기덕 감독 같은 사람들은 성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리쿠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악용될 소지가 있느냐. 지금 그런지까지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게 그들의 가사를 자백적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치면 김기덕 감독이 조금 누가 보기에 내가 저 새끼 관상을 봤을 때 변태인 것 같아. 그러고 영화를 증거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다른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표현의 자유라는 걸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반대하는 거고, 그게 무슨 나쁜 짓 하는 새끼들 집어넣어야지 당연히 쥐들이 깡패 짓 해놓고 자랑 존나 해놓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결정적 증거로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니까. 창작물에서의 가사가. 근데 여러분, 근데 힙합이 인정이 안 되면 힙합의 리얼함이라는 게 무너질까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가치를 더 가지게 되겠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아는 분야에서 얘기해 드리면은, 북한에서는 예를 들면 다른 타 종교를 가지는 게 안 되죠. 그래서 북한에서 지하교회 같은 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북한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은 거기서는 예배 드리면 잡혀가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잡혀가는데 지하에 모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더 값진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가치를 잃을까요? 당연히 북한에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가치를 가지겠죠. 그러면은 힙합에서 개구라치고 막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씨발 언에듀케이티드 키드 씨발 저 막 조사받으러 가야 된다니까? 경찰서에? 그러니까 오히려 리얼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들이 더 가치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사회 전반에 옳냐라고 하면 아니죠. 왜냐면 그거는 그냥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을 국가가 통제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회 형태가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이제 최대한 케어를 하고 서로 사회가 사회에게. 근데 그리고 국가는 최소한의 이제 복지와 이런 간섭을 하는 게 제일 좋은 형태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어때요? 나라가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너 결혼 못했어? 우리가 먹여 살려줄게. 너 병신이야? 너 그러면 여기 신청해갖고 하면 네가 병신인 거 인정하면은 뭐 너가 취직 못한 거 나라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건강하게 흘러가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국가가 너무 깊은 곳까지 개입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거는 잠깐 편리할 수는 있어도 그게 빅브라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 디스토피아물 되게 유명한 거 두 개 있잖아요. 1984랑 뭐 있어요? 올더 썩슬리 멋진 신세계.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빅브라더는 모든 걸 통제해서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이런 것도 국가가 다 통제를 했어요. 근데 멋진 신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는 걸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쾌락에 절어서 진짜 필요한 것들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방종이 되지 않는 선에서 국가는 그래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적 관점에서 당연히 인정 안 되는 게 맞는데 힙합이란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궁금해서. 근데 그게 힙합하고는 상관없는 게 지금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프리 떠거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프리 떠거 막 하는 거겠어요? 물론 그냥 막 흑인들이라면 그냥 흑인이면 무조건 국힙 99% 정리 이런 유튜버 댓글 달고 다니고 힙플 밈 막 샹너메 거 이런 거 존나 좋아하고 이런 중딩 새끼들은 그냥 누가 가갖고 총으로 쏴도 지가 아는 흑인이면은 프리 토리 레인즈 이런 거 하지만 걔가 뭔 잘못을 했든지 누구를 죽였든지 맨날 프리 뭐 누구래. 아니 죄를 졌으면 깜빵에 쳐넣어야지 뭘 다 풀어달래. 근데 프리 서거는 이유가 좀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괜히 그러는 게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다르다. 토리 레인즈 풀어달라 이런 거랑 좀 다르다. 그래, 막 무슨, 막 누구냐, 그 지하 트래퍼들, 마약 팔다 지금 깜빵 간 거 같던데, 걔네들 보고 다 풀어달래. 아니, 씨발, 마약을 존나 팔았으면 당연히 깜빵을 가야지, 무슨, 자꾸 풀어달래. 그러다가 네 중학생 동생이 마약하는 사회가 온다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오랜만에 되게 열띤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뭐 끌 건 아닌데, 제가 더 재밌게 해주면은 좀 더 하고, 아니면 끄겠습니다. AOTY나 국내외로 뽑아주시죠. 국내는 뭐 모르겠고요. 해외는 저는 올해 제일 제가 즐겁게 들었던 거는 뭐가 더 좋았고 뭐 모르겠고 제가 제일 즐겁게 들었던 거는 저는 유토피아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씨 올해 제일 재밌게 들었던 거 뭐였지? 제가 자주 들었던 거는 그 건어 요번에 그 컬스 앤 기프티든가 그것도 되게 많이 들었고 올해 나왔던 거 중에 제가 뭐가 제일 좋았냐라고 하면 내 거 포함하면 난 내 거가 제일 좋았어. 저는 올해 스포티파이에서 제가 제 음악 제일 많이 들은 음악이 덕후무더라고. 전 덕후무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들어도 좋아요. 래퍼가 누구에게 대필 받은 래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그 DJ 프리미어의 힙합 30주년인가 20주년 때 했었던 30주년이었던 것 같아요. 30주년 때 했었던 클래식이라고 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클래식. 들어보시면은 거기에서 KRS-One이라는 이제 존나 시조새급 MC가 얘기를 합니다. 래퍼랑 MC는 다르다. 그래서 대피를 받으면 래퍼라고 할 수는 있지만 MC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MC라고 하는 거를 되게 그냥 옛날에 래퍼들 MC라고 이름 붙이고 이랬던 막 촌스러운 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MC라고 하는 게 뉘앙스가 좀 달라요. 좀 진지하고 심각한 걸 다루고 이런 사람들을 MC라고 해요.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컨셔스 랩이라고 하는 거를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컨셔스 랩 대신에 MC. 컨셔스 래퍼가 아니라 MC라고 불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김하온님 같은 경우에 요번에 만약에 자기가 작사를 다 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 래퍼로 보기 좀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냥 예를 들면 아이돌들이 작사 막 자기가 직접 했다 이러면 막 그거 일부러 마케팅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막 그런 건 있죠. 전에 그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그 애쉬아일랜드 대필 논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니까 이런 거야. 보니까 스키니 브라운 님이랑
같이 가사를 쓴 거야, 후렴 같은 거. 그래서 그 크레딧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같이 작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크레딧에다가 이름을 적은 거야, 작사에 스키니 브라운. 그때 그거 가지고 애쉬 아일랜드한테 지랄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애쉬 아일랜드님이 뭐 어려서인지 아니면 뭐 어떤 선택에 의해서인지 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내 사람들 챙긴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지. 아, 그러니까 같이 작업했으면 당연히 넣어줘야지. 떡쿠무요? 저도 떡쿠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가사 쓸 때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생각하시나요? 가사를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장난이고요. 아씨. 서로 봐주면서 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면 BY도 제 거에다가 이런저런 얘기해 주는 경우도 많고 디플로우 형이 제 거에 이런저런 얘기해 주는 것도 많고 저도 반대로 누가 뭐 이렇게 음악 보내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런 단어보다 이런 게 낫잖아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 크레딧 다 올려주면 그럼 다 대필라고 욕 처먹지. 지금 저렇게 하는 거면. 근데 또 그냥 괜히 좀 애쉬 아일랜드 미워서 그런 것 같긴 해요. 프레디 카소님하고 저하고 웨스사건 새 앨범 극혐한 이유는 음악적 문화적 태도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 배반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왜 좋은지를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엽기 떡볶이에서 갑자기 탕후루를 팔아요. 왜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근데 엽기 떡볶이는 지금 여자들의 페이보릿이잖아요. 여자들 중에 엽기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자들이 아니 왜 탕후루는 딴 데서 사 먹을 테니까 엽기 떡볶이 팔아달라고 씨발 이럴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우리는 엽떡을 존나 좋아하는데 아니 나는 엽떡을 먹고 싶어서 엽떡을 시켰는데 이제 탕후루밖에 안 팔어. 그리고 또 엽떡에다 자꾸 이상하게 엽떡 막 과일 맛 엽떡 이런 걸 내. 메인을 안 하고. 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탕후루를 만들어서 존나 맛있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아니 진짜 존나 역대급으로 맛있었으면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냥 웨싸건이 하는 네오분베비 듣고 싶다고. 근데 자꾸 아니 나는 그런 거죠. 아니 님들도 님들이 좋아하는 맛집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다른 메뉴밖에 안 판다 그러면 열받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하던 거나 좀 해! 라는 생각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냐, 나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하던 걸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걸, 하던 걸 좀 더 발전시키고, 이럴 거 아니야. 국밥집 갔는데, 신메뉴 개발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자꾸 파스타를 먹으라고 갖다 주고, 이것도 맛있어. 할머니가 막 그래. 그럼 존나 짜증나잖아. 안 그래요? 저는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음식점 갔는데. 붐베비랑 붐빼 발음하는 사람 다 다르던데 무슨 차이냐고요? 붐빼비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쿤디 판다밖에 없어요. 그 새끼 병신 좀 이상해요, 걔. 걔만 이상하게 발음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붐빼비예요. 내가 봤을 때 중국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 그것도 쿤디 판다가 특별한 점이죠. 예. Yeah. 아니요, 리스닝 파트 안 봤어요. 나 진짜로 내가 목숨 걸고 붐빼비라고 발하는 사람 하는 사람 쿤디 판다밖에 못 봤어요, 저는. 걔네 이상하게 그렇게 발음하더라고. 아니, 새로운 시도라고 쳐도 평 안 좋으면 그만해야지. 저 말엔 또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어지는 게, 아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요. 아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괜찮죠. 그리고 그건 언제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이 안 좋다고 그만해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지가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웨스트사이드 건을 왜 들었는데, 우리가. 이름이 서부의 총잡이인 병신을 우리가 왜 들었냐고. 40 몇 살 처먹은.
서부의 총잡이를 우리가 왜 들었냐니까? 어? 버벌진트랑 나이 거의 비슷한 신인 래퍼를 우리가 왜 들었냐고. 걔가 그런 음악해서 들은 거잖아. 근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앨범을 존나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이번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겨울왕국이 있었는데, 겨울왕국 2까지 그렇다 쳐. 근데 겨울왕국 3에서 갑자기 걔네가 스폰지밥 사는 나라로 내려가는 걸 해. 그러면 새로운 시도였다고 그걸 다 받아들여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씨발 안나랑 엘사가 뭘 하는지 보고 싶은데. 아니, 왜 후속작에서 지랄을 하냐고. 저스티스 님도 분빼비라고 가끔 발음하냐고? 그럼 그 형도 중국 사람인가 보죠. 라오어 제가 하다가 재미없었고 저는 그만둬서 잘 모름. 그리고 붐랩은요, 영어잖아요. 붐랩이잖아요. 붐랩이라는 발음은 안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 시저가 붐랩 이래요? 뭔 개소리야. 아, 저거 드립이지? 맵이잖아요. 그걸 뺍이라고 발음하는 데가 어디 있냐는 거, 내 말은. 아니, 진짜 영어 단어잖아. 붐맵이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제가 예를 들어서 래퍼를 래퍼라고 발음했어요. 아, 저 같은 래퍼들은요,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럼 내가 병신인 거잖아요. 새끼 병신인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붐백은 그런 발음이 없다니까? 없잖아요. 그런 발음. 그래, 차라리 경상도 사람들 자기네 곤조 있어서 이상하게 발음하는 거 몇 개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붐백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 말은 없다. 그런 단어 발음은 없어. 근데 씨발 그건 그냥 틀린 거지. 내가 refer라고 발음 안 하는 것처럼. 붐백은 틀린 발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쿤디 판다가 중국인이라 그렇게 하는 걸로. 저스티스도 중국인인가 봐요. 뭐 하여튼 간에. 아, 다니엘 시저 저건 드립이겠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님들 상식적으로 다니엘 시저가 붐백이란 단어를 평생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쿤디 판다를 왜 그렇게 발음하냐. 내가 지금 여태 설명한 게 걔가 중국인이라 그런 것 같다니까. 몰라요. 걔 이상한 발음 꼬집이 좀 있어요. 그런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걔.
Kid See Holy Ghost. 가사 멋있어. 저 멋있다.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면 힙합 커뮤니티 사람들이 짜증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뉴진스 이런 거면은 그 뉴진스 메인 프로듀서가 자기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프로듀서들이니까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와서 아이돌 얘기하면 짜증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사람들 팬카페 같은 데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 아이돌 컴에서 손신바 얘기하면 그 듣보 누구냐고 욕 존나 할 거 아니야. 그런 거지.
저 그 QM이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피키 블라인더스라고 그 영국 느와르 드라마 있는데 존나 재밌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설이는 청취자 수 2명 나오는 족밥인 동시에 팬톡방 300명 여론 주작하는 조직이야. 아, 수원 삼성 강등당한 거 알아요. 제 친구들이 욕 존나 하더라고요. 제 친구 다 수원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누군가한테 뭐, 그런 거죠. 아, 수원 삼성이랑 수원 FC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33명 결사대한테 제가 정식 요청드리겠습니다. 저기 힙합엘리 그 여론 조작해가지고 손신박 국힙 원탑으로 만들어 놓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그냥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요. 형 왜 자꾸 저 이상한 사람 만드세요, 진짜. 내일 손신박 국힙 원탑 안 되어 있으면 저 인스타그램 3년 동안 안 하겠습니다. 내일 글 적고 조리도 올리면 오지고 그냥 하는 소리죠. 저걸 어떻게 해요? 저 여기서 제가 진짜 중요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소문 좀 내주세요. 이러면 글 아무도 안 써요. 씨발. 그리고 우리 공연하는데 사람들 100 몇십 명 왔는데 사람 100 몇십 명 왔는데 저희 입소문 좀 내주세요. 이래도 글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글 안 쓴다고. 아니, 저 요즘 라이브 방송 지금 거의 몇 달 만에 하는데, 그리고 형이 자꾸 그런 얘기 해가지고 애들이 디플로우도 손신밭 인스타그램에 해서 막 병신 됐다고 했다고 한다고 하면서 말 부풀려서 하고 다니잖아요. 형이 여론 호도했잖아요. 디플로우 때문에 손신밭 여론 좆됐음. 나를 죽인 것은 그 어떤 MC도 아니었고 디플로우였다. 저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 방송 지금 한지 진짜 오래됐어요. 호도 과자라고 하려고 그러죠, 형. 효도. 아. 디플로우도 모델이냐? 그 말은 곧 예수도 사탄이냐랑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부조리해. DP 플로우. 라방 매일 하면 안 돼요. 저도 바쁘고 그리고 재미가 없어졌어요. 라이브 방송하는 게. 가끔 해야 재밌지. 이 사람이랑 디스전 하면 발릴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드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3일 뒤에 에픽하이 콘서트 가는데 그 김에 신반님 에픽하이 최애곡 있는지 알고 싶음요. 저 옛날에 좋아했던 게 그 당신의 조각들, 페리스, 좋아하는 거 진짜 많죠. 피해망상, 또 뭐 있지? 락스테디, 그리고 1분 1초, 레슨 3, 그리고 또 뭐 있지? 진짜 좋아했던 거 있는데. 예, 저도 락스테디 한국 래퍼들 버전 좋아했어요. 넌 또 아이들이라 술이나 찔끔 들이키더가
이 킥, 스네, 드럼이네, 술과 담배. 아, 또 뭐 있었지? 기억 좀 해볼게요. 에픽하이. 혼 이런 것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혼 좋아했었죠. 에픽하이. 아, 진짜 좋아하는 가사 많았는데 그 생각이 잘 안 나네. 가끔 쿤디판다가 저한테 전화하면은 손신바 뭐하니? 나 편지 쓰고 있어. 8x8 좋았죠. 에픽하이 좋아했었어요. 열꽃 좋죠. 솔직히 국힙 MC 중에서 타블로 팬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아, 러브러브러브도 좋았죠. 러브러브러브. 아무도 내 맘을 모르죠. Underground 여기 뭐 더 있어? 저 왜 이걸 알겠어요? 저 옛날에 카피랩 했었어요 그거. Encore 한 번 더 담고 뒤집어 썼지 like my Congo. 내 랩에 반도 못하고 넌 리는 훑다고. Baby hands up underground 여기 뭐 더 있어? 징계거거인 다 봤어요 며칠 전에. 아, 그 뭐지? 아씨 있는데 그 뭐죠? 거미줄. 그대의 몸 감싸고 있던 거미줄. 그것도 좋아했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좋아했던 게 옛날에 리쌍의 JJJ라는 노래인데 그것도 좋아했었고요. 데드폰이라는 노래도 좋아했었고요. 술 좋아하십니까? 저 술 안 마십니다. 좋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드라이 피니쉬라는 노래가 제 옛날에 맥주 마실 때 캔 맥주 맨날 드라이 피니쉬만 마셨거든요. 근데 선곡표 JJJ 불륜 내용이었죠. 쿤디판다는 리쌍 노래 중에 내 몸은 너를 지웠다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리매핑 더 휴먼 소울에 있는 거 맞을걸요? 그 리매핑 더 휴먼 소울 그 노래 그 타이틀 노래가 있을 텐데 그때가 읊조리고 있는 그거 있는데 그것도 진짜 좋아했었어요. 좋아하는 게리 벌스 좆되는 벌스 하나 있는데 들려드릴게요. 개 그루브 as fuck. 리쌍의 아름다운 추억. 이거 벌스 1이 진짜 존나 그룹이에요. 맵더 소울이구나. 들어보세요. 좆대거든요. 서서히 세상이 모습을 감추는 해질녘 잠실역 7번 출구와 버스 정류장 기다란 의자 그 위에 마치 전기줄 위에 천새들 같이 나와 내 친구들 7명 나란히 앉아 두리번거리며 한참을 기다리자 나 비슷한 또래 아이놈들의 등장 드디어 작업 시작.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내 친구 대가리 빵꾸랬냐? 너 이제 좆됐어 이 개새끼 따라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구라와 함께 아파트 뒤로 끌고 가 한참을 두들겨 패고 현금 몇만 원을 뺏고 유유히 걸어가던 중 어디선가 들리는 사이렌 소리에 뒤죽박죽 서로 엉키며 한참을 달려 결국 완전 범죄. 아 좆된다. 오늘 그리고 내일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냈던 중3 시절 두려울 것 없던 세상은 바로 나의 것. 여기까지가 진짜 이게 아마 재개발 앨범이었나?
이상이었나? 2집이네요, 2집. 이거 줬대요. 이거 근데 벌스 2에서는 또 이제 그루브가 좀 많이 망가지는데, 벌스 1 그루브는 거의 역대급이었다. 레이지요? 레이지, 뭐 그냥 나오는 거 한 번씩 캔카스 뭐 이런 거 들어보고, 그런 거지. 그걸 즐기진 않는 것 같아. 그걸 막 즐기면서 살진 않는 것 같아요. 일상 브루스 좋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거 아직 안 봤어요. 나오면 보겠죠. 그거 별로 그렇게 땡기진 않더라고요. 귀에 꽂힌 새 장르가 있냐고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새로운 장르를 막 찾아 헤매야 하나 싶어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래요. 저는 이것저것 다 하는 래퍼들보다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간 사람들을 멋지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카니에 미공개곡이요. 옛날엔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들어요. GGM 레코드요? 솔직히 존나 웃겨서 몇 번 들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무슨 네 여자를 저기 골목길로 데려가서 스색을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스색을 해버려. 너네 래퍼 새끼들 대가리를 깬 다음에 거기다 밥을 말아 먹어버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원툴로도 존나 웃고, 솔직히 저는 그분들이 막 그 무슨 뷰티풀 너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힙합 유튜버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그런 하드코어 개그 힙합이라고 생각해요. 존나 웃기잖아요. 더불어 스윙스 헬스장 못 가게 막아버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존나 웃겨요, 솔직히. 그래서 약간 그 웃기는 맛으로 듣죠. 가끔 우리끼리 차 타고 있을 때 틀어요, 한 번씩. 비양이 클럽에서 그거 한 번 틀었는데, 피닉스인가? 존나 웃겼는데. 그러니까 나는 힙합 유튜버들이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안 하지? 그 사람도 유튜브 해야 돼. 그게 존나 웃긴 힙합 유튜브지. 난 좋아해 섹시한 여자. 난 좋아해 귀여운 여자. 나 결혼하고 싶어 아나운서 여자. 뭐 이런 거. 옛날에 들어가고 싶었던 레이블이나 크루? 어, 제 얘기해볼게요. 옛날에 맨 처음에 힙합 처음 시작했을 때, 아니, 저것도 좀 얘기를 하면서, 스색을 해, 저게 존나 웃긴 게, 무슨 뭐, 고추에 뭐를 감고, 뭐를 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누구를 어떻게 한 다음 자고 이래놓고 나서, 그 섹스 발음은 안 하고 스색을 해라고 바꿔버리는 게 존나 웃겨가지고, 그거는 왜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해? 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니까 20살 때 처음 랩 시작했을 때 동아리 형이 녹음한 거 좀 잘 된 것 같다고 같이 뉴블락 베이비즈, 지금 뉴챔프 형 있었던 그 뉴블락 퀄라 형, 제가 퀄라 형 좋아했거든요. 그 뉴블락 베이비즈 사무엘서, 지금 사무엘서 그 좋아했어가지고 거기에 보내보자고 해서 거기에 보냈었고, 어 옛날에 일리네어 레코즈, 아니 거기는 안 보냈다. 나중에 잘해지면 보내지 이랬다 안 보냈었고,
그러고 하이라이트 레코드 좋아했었고 되게 저는 그래서 하이라이트 레코드 그 굿즈 스티커가 핸드폰 뒤에 맨날 붙어 있었어요. 그러고 VMC 들어가고 싶었고 상구형 좋아해서 우탄형 좋아하고 저 우탄형 랩을 카피하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옛날에 우탄형한테 트위터로 혹시 하하하 곡에 랩하고 싶은데 인스트루멘탈 좀 받을 수 있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안 보내줘서 개미 인스트루멘탈에다 랩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상구형 비트더라고요. 난 개미 같아. 정신 차려. 음악으로 제일 좋아했었던 거는 의외로 또 일리네요. 네, 강차백은 아마 당분간은 조금 뭐 내년 초에 좀 해보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했어요. Put your illness signs up. 저는 제 가방에 메신저 백에 일리네어웨이 그 앨범 커버를 붙이고 다녔어요. 코팅해서. 저는 근데 이게 또 R&B를 별로 안 들어요. R&B를 들을 바에는 네오소울을 들어요. 제가 R&B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끈적끈적한 음악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오소울 앨범이요? 네오소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그건 제가 계획을 하는 게 아닙니다. 디안젤로 대 에리카 바두? 에리카 바두 진짜 좋아하지만 디안젤로. 네오소울을 좀 그러니까 네오소울류의 음악 이게 네오소울이다는 아니어도 네오소울 그 자체는 아무래도 디안젤로의 부두를 듣는 게 맞다고 보고 Easy the Crime No Guidance라는 애들이 부른 건데 병신 같은데 진짜 좋아요. 근데 만약에 네오소울류의 음악들을 조금 친숙하게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스 에듀케이션 오브 로린일의 여러 개 트랙들 들어보라고 좀 할 것 같아요. 디안젤로랑 같이 한 거. 그쵸, 네오소울 영향 많이 받았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네오소울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뮤직 소울 차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별로 잘 몰라요. 그거가 한참 뜨거울 때 저는 음악을 안 들었어서 나틴 이븐 매러 이런 거 들어보시고 로린일 앨범이 저는 진짜 일메릭에 버금가는 명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스펠 명반이요? 가스펠 명반은 뭔지 잘 모르겠고 제가 좋아하는 CCM 명반 있어요. 부흥 2000이라고 저 어렸을 때 그거 달고 살았거든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로린의 앨범 그거밖에 없어요. 로린이 좀 더 궁금하시면 푸지스 들어보세요. 더 스코어 이런 거. 교회 수련회로 찾으신 죄송하지만 저 교회 수련회 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났으니까요. 자동차 타면 그게 나오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저 지저스 이스 킹 되게 좋아했어요.
Use This Gospel 진짜 지금도 되게 자주 들어요. 아, 2010년대 힙합 짱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요? 아무래도 켄드릭 라마 아닐까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투핀퍼 버터플라이랑 댐 이연타는 아니야. 그 전에 쿠키 메시티도 있어요. 저는 쿠키 메시티를 좋아하진 않지만 예. 켄드릭 라마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이콜을 참 좋아했었지만 최근에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투핀 버터플라이랑 아예 감상점이 다른 앨범이라 좋았죠. 근데 투핀 버터플라이는 뭐라고 해야 될까? 메인스트림 힙합 음악가가 나아가야 할 이상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실제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본 기분이었어요. JID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좀 피곤해요. 미스터 모랄레스 앤 더 빅스테퍼스가 쿠킨 메시티보다 낫다. 저는 쿠킨 메시티가 나았던 것 같긴 해요. 아린낑낑이 말이 안 되긴 해. 그냥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걔가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걔네 얼스갱이랑 막 여러 명이랑 하는 크루 있는데 그거 앨범 되게 좋아했었는데. 웹타이즈 있는 거 노래. 아린낑낑 오래 안 한다고 해놓고 존나 1시간 반 했네. 10분까지만 하고 끌게요. 카니 앨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이저스. 얼마 전에 결정을 내렸어요. 이저스, 다크 판타지, 808 and Heartbreak, 그 다음 College Dropout. 이 정도까지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한테. 킹쿤타요. 존나 펑키하죠, 노래. 아발란치스가 아발란치스 그 그룹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에이저스, 판타지, 에이르웨르, 가이즈 드랍아웃. 네, 제가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저스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다크 판타지가 더 근데 제 취향상 전 이저스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서울대 힙합 동아리 공연 어떻게 가시나요? 그냥 어디서 들어왔어요. 잘 몰라요, 자세한 내막은. 서울대 학생들이 안목이 좋기 때문이 아닐까요? 애틀란타 대 우탱 드라마? 완성도로는 당연히 애틀란타인데 저는 우탱 드라마를 존나 재밌게 봤기 때문에. 22일 공연이 뭐 얘기한 거? 서울대? 네, 갑니다. 저는 더 라이프 오브 파블로를 트랙별로만 좋아하고 그렇게 앨범으로서 좋아하진 않아요. 제 취향이 그래요. 저는 그때 카니가 좀 뭔가 저한테는 사운드적 어떤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운드 과도기에 방점을 찍은 게 돈다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돈다가 오히려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돈다 최애 곡이요? 헬 앤 헤븐. 헤븐 앤 헬. 돈다 최애곡을 넘어서 카니 웨스트 최고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Straight Outta Compton 대 8 Mile. 저는 오히려 우문현답 느낌으로 허슬 앤 플로우를 고르겠습니다. 제일 존나 좋죠. 얘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겨울 되면 듣는 노래는 저는 카니 웨스트의 808 and Heartbreak에 있는 See You in My Nightmare 하고 Welcome to Heartbreak 하고 그리고 맙딥의 이제 맙딥 앨범의 The Infamous에 있는 곡들 중에 Cradle to the Grave라고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해요. 팝 비기는 저는 비기 랩으로 제이지 대 나스는 정말 놀랍게도 전 나스 아무리 그래도 락키 대 스캇은 처음에는 락키였는데 커리어 초반일수록 락키였는데 후반일수록 스캇. 제이코 For Your Eyes Only도 들을 것 같긴. 저는 근데 For Your Eyes Only를 여름에 많이 들었어가지고. 겨울에는 균. yeah. 르자 당연히 좋아하는데 르자가 빛났던 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닥터 드레처럼 동부의 닥터 드레라고 생각해요. 르자는. 겨울에 뉴부자 관광이지. R.I.P. 경진 R.I.P. 경진 R.I.P. 경진 R.I.P. 저 테스팅보다 유토피아 더 좋아해요. 덕후무 2 듣고 있는데 좋네요. 제가 덕후무 2 듣고 있는데 덕후무 1보다 좋아요. 겨울엔 네임즈 이름들. 에미넴은 저 최근에도 마샬 매더스 LP 같은 거 들었는데 근데 제가 물론 즐겁고 재밌는데 귀에 달고 살 만한 그런 코드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저는 그런 익살스러움 이런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눈들 속으로가 좀 쩔긴 해. 덕후무 2 낼 때 키링 일단 계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수집할 만한 걸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저 여기까지 하고 나가볼게요. 재밌었어요. 안녕.